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사의 의미와 선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시대 구분을 할 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있다고 했죠. 네, 선사시대는 문자가 발견되기 이전의 시대로 여기에 속하는 게 구석기와 신석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석기와 신석기가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생 인류를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인류는 네안데르탈이라는 또 다른 인종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지금의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덩치도 컸고, 그리고 힘도 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안데르탈인은 없고요.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호모사피엔스는 체력적으로 조금 약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협력이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할 수 있게 했던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 세구도 가냘프고 약했던 호모사피엔스, 이들의 무기는 협업을 통한 집단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은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그 네안데르탈인을 제치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함께 협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우는 선사시대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명했지만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전설이나 신화 이런 것은 역사가 될 수 없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을 또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사실,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거는 역사자의 주관, 어떤 가치관이 반영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두 가지를 모두 포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E.H. 카라는 사람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를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E.H. 카의 역사관은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한 걸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한 걸까요? 이거는 좀 더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과거에 어떤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또 현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역사가의 기록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 사료를 갖고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사료에는 먼저 유물이 있는데요. 유물은 과거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적은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이에요. 공간. 그리고 이거 외에 기록물이 있는데요. 기록물은 문자로 기록이 된 거겠죠.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책, 이런 것들이 기록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물건이잖아요. 이건 유물이 되고요. 그리고 로마의 콜로세움 공간이죠. 유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전 사람들이 글씨로 썼던 낙서예요. 담벼락에 썼던 낙서 이런 것이 기록물이 되겠죠. 선생님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은 문자의 사용 여부인데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면은 문자가 있기 전이죠. 그러면 선사시대를 연구할 때는 기록물이 없겠죠. 이때는 당연히 유물과 유적으로만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대와 세기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원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원전을 BC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기원전과 그 다음에 기원 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의 탄생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리스도교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탄생 전을 기원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의 건국 연도가
BC 2333년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탄생 전, 즉 2033년에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 연대는 종교적인 색채가 좀 강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의 모습이 보이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네만의 기준으로 연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기준으로 불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슬람교에서는 또 이슬람력이라는 걸 사용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이 왕에 오른 해를 기준으로 단기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원전, 기원후로 많이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기인데요. 이 세기는 100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기원후 1년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 이렇게 불러요. 물론 기원전도 예수 탄생 전 100년까지를 기원전 1세기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00년부터 2100년, 이 100년의 시기를 21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 훈민정음을 발표한 해가 1446년이에요. 그러면 뒤에 숫자를 빼세요. 빼시고 여기 앞에 숫자에서 더하기 1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15세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기는 이게 센추리의 약자로 보통 C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진화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이렇게 진화되는데요. 그 전에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이 있지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우리 최초의 인류죠. 그리고 현재 인류의 조상을 뭐라고 했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죠. 네, 선사시대는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기인데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기적으로 구석기 시대가 더 먼저인데요. 네, 구석기 시대에는 일단 도구로 뗀석기를 사용을 했어요. 뗀석기는 말 그대로 돌을 깨트려서 도구를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로 오면은 돌을 좀 더 정교하게 갈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간석기를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네, 사냥을 하려면 아무래도 혼자 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무리 지어서 생활을 했고요. 사냥감이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서는 이동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을 단단하게 지을 필요 없겠죠. 네, 대충 지은 막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오면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신석기 시대부터는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즉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목축, 가축을 기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지구의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서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환경이 좀 전개가 돼서요. 이때부터는 농경 생활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는 이동하지 않고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데 그런 집을 움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석기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신석기 혁명 또는 농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거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생활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좀 모습을 보면은 시신을 이때 사람이 죽으면 매장, 묻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굴에 벽화를 그려서 보통 이제 사냥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각품도 있었고요. 이거 좀 잘리긴 했는데, 네. 그럼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식량을 조리하고 또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관하기 위한 토기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농사를 잘 되게 기원해 달라는 자연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자연에게 비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태양이라든지 태양이나 어떤 자연물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숭배하는 애니미즘이나 애니미즘, 아니면 동물들에게 수호신, 그 부족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토테미즘, 이런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온 해봐요 자료를 보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이 그림은 움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움집은 여기 보시면 이게 막집이거든요. 네, 막집에 비해서 좀 더 정교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움집과 관련 있는 것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막집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좀 대충 만든 거는 이동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구석기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식량을 보관하고 간단한 조리를 하기 위한 토기예요. 네, 이 토기와 관련 있는 거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인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주먹도끼 이건 돌을 그냥 떼서 만든 거예요. 이건 뗀석기이기 때문에 구석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이고요. 중요한 내용만 밑줄을 치면서 볼게요. 네, 먼저 인류 최초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호모사피엔스, 네, 현재 인류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네, 다음은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을 했고요. 또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먹는 이런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했다고 했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협력을 통해서 결국 살아남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 무리지어 생활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이동생활, 내 사냥감이나 어떤 열매 이런 게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생활했고 또 간단하게 막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고요. 또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려서 사냥을 잘 되게 기원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고 했죠. 네, 16페이지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기온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예전보다는 정교한 간석기를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이게 가장 큰 변화인데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는데요. 이제부터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획기적인 변화다라고 해서 신석기혁명 또는 농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식량을 보관하기 위한 토기를 만들었죠. 네, 토기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자연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이런 사상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만 년 전에 등장한 현재 인류의 조상은 누구죠? 네, 호모 사피엔스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뗀석기를 사용했다. 네, 맞죠.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였죠. 3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였고 정착 생활을 하였다. 이런 보시면 사냥과 채집 생활까지는 맞아요. 구석기가 맞는데 이때는 정착 생활이 아니라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X죠.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을 대충 지었다 해서 막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얘기했죠. 4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고 토기를 만들어서 식량을 보관하거나 조리하였다. 네, 맞는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세기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1789년, 네, 이 해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세기 몇 세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뒤에 숫자 지우고 플러스 1 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18세기가 되겠네요. 세기는 영어로 century라고 표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역사의 의미와 연대 그리고 세기 계산 방법 그리고 또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즉 선사시대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